자,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초 기능은 아닙니다. 좀 활용 기능인데요. 활용 기능인데, 우리는 기초부터 활용반이니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에서, 물론 뭐, 파워포인트와 엑셀도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요. 자, 무슨 기능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셨던 거는, 글자 복사와 내용 복사, 오려두기, 복사 및 이동하기, 이거를 공부하셨다면, 오늘은요,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자, 이거는요, 내용을 복사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모양, 즉, 글자 모양, 속성과, 문단 모양이 지정된 요 속성을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보편적인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위에 드린 메모회가 있죠. 자, 메모회가 잠시 한번 자, 수업 끝나고 이 메모 드릴 건데요. 자, 죄송합니다. 화면이 스크롤되면 여러분이 좀 어지럽죠? 그냥 다시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요약을 해보자면, 내용을 복사할 때는 먼저 한번 내용을, 블럭 지정하죠. 이순동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한글 켜놓으시고 설명 들어주세요. 내용을 한번 작성해서 블럭 지정해서 복사하기 컨트롤 C였죠. 그리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였죠. 그거는 이제 글자의 내용에 관련되었고요. 이제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 모양 복사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설정된, 속성들을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 시간에, 저장해두었던, 파일을 하나만 불러올까요? 아니야, 파일이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크기는 20으로 해놓고요. 매번 만만한 게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입력해서 글자를 쓰는데 타자가 조금 속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부터 애국가를 복사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예제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해볼까요? 아니면 오늘 1교시만 이렇게 입력해서 해놓고 2교시부터는 예제를 다운로드해서 그 다운로드한 그 파일을 압축도 풀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인터넷으로 가서 1교시는 복사해 볼게요. 자, 잠시 최소화 버튼으로 내려놔 주시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켜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켜주시고요. 자, 우리는 네이버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가 바로 나오죠. 혹시 설정을 못 해놓으신 분은 네이버로 입력을 하고 네이버로 건너오세요. 네, 네, 네이버로 오셨나요? 그러면 검색창에 애국가 가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애국가 가사. 네이버 검색창에 쓰셔야지 저랑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애국가 띄고 가사라고 써볼게요. 네, 그리고 엔터. 네.
자, 그리고, 내려오시다 보면, 자, 블럭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블럭 지정이 안 되는 내용은, 네, 뭐, 가사 여기 보면은, 블럭 지정이 되긴 한데, 여기 중간중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좀 아래로 내려오시면, 애국가, 윤도현 밴드가 부른 애국가가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가사를,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말이 실제 우리가 애국가 가사랑 이 윤도현 밴드가 부른 애국가 가사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걸로 하니까, 연습이니까, 여러분. 자, 그럼 가사를, 이제 이 방법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구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네, 여기 무궁화 삼천리 화라광산 옆에 더 펼치는 버튼, V자 모양의 펼친 버튼이 있어요. 자, 그 펼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아래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예, 동해물과부터 어, 여러분이 필요한, 뭐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블럭 지정 일단 해보세요. 어, 되셨나요? 네. 그럼 이 내용을 우클릭해서 복사해 놓을게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만약에 같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결과라도 좋으니까 그냥 텍스트를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 좀 해주세요. 이동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안 오시나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복사해 두셨다면, 자, 엣지 창은 내리거나 최소화하시거나 닫기 하셔도 되고요. 네, 최소화할까요? 네. 그리고 아까 내려놓으셨던 한글 프로그램 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으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 때 미리 20은 너무 큰가? 너무 클 수도 있겠네요. 한 16 정도로 해놓을게요, 여러분. 16. 미리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해놓은 글자 크기대로 붙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놔주시고 네,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부터 복사한 거는 이렇게 HTML, 이게 인터넷 문서라는 얘기거든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런데 밑에 잠시만요. 네, 밑에 보시면 붙여넣는 옵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마 이 기능을 처음 쓰신 분은 원본 형식 유지에가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원본 형식 유지는 인터넷상의 문서 형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글에 있는 함초름 바탕에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16으로 그대로 쓰시고 싶으실 때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누르세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네, 요거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네, 10으로 들어왔나요, 여러분? 자, 저는 그러면 블록을 따다닥 다 3번 잡아서 다시 16으로 고쳐볼게요. 일단 여러분도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자, 왼쪽에 여백 부분에서 따다닥 3번 누르면 문서 전체가 블럭이 되거든요. 그때 글자 크기를 16으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해놔 주시고요. 여기까지 준비되셨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놔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서
네. 채팅창에서, 복사해서 가져다가, 문서에다가 붙이세요. 이렇게. 채팅에서는 한 줄로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한 줄, 여러 줄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오, 역시 우리 학생들. 네, 벨라님, 이순정님, 송희연님, 기현동님, 깜짝이야님, 이동희님, 산책이 좋아하님. 네. 이종호님은요? 억불님은? 자, 억불님, 자, 여기 복사해다. 오케이, 억불님 손.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모양 복사.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볼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참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참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알려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문서 작성하실 일이 있을 때 활용 한번 해보세요. 기초 기능은 아닙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먼저 모양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복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복사할 곳을 예를 들어서 대한 사람이라는 글자에다가 네, 대한 사람이라는 글자에다가 뭔가 특정 글자와 뭐 문단을 속성을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 번은 자, 이렇게 메모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 번은 속성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나 뭐 문단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블럭 잡고 대한 사람 블럭 잡고요. 글꼴 한번 바꿔볼까요? 글꼴 함초롬 바탕에 클릭이 되어 있다면 네, 뭐 최근에 사용하신 글꼴이나 또는 글꼴에 한번 여기다가 클릭해서 입력해 볼까요? 자, 양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양, 한글로. 양. 네. 만약에 글꼴에가 함초롬 바탕이 안 나오고 비어 있으신 분은 저가 그렇거든요. 함초롬 바탕이라는 글꼴이 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쓰시고 예를 들어서 양재 매화체 S라는 글꼴을 눌러볼게요. 양재 매화체 S. 네. 자, 여러분은 눌러놓으세요. 저는 확대했다가 축소하면 없어져 버려서. 그리고 뭐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8 정도? 그리고 진하게와 기울임 해볼까요, 여러분? 네. 양재 매화체 S 글자 크기는 18 진하게 기울임. 자, 글자 색은 파랑색으로 줘볼까요, 여러분? 글자 색은 파랑색. 글자 색은 파랑색.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또는 뭐 여러분이 뭐 문단 모양에 가서 문단 모양은 뭐 가운데 정렬하거나 뭐 줄 간격을 설정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글자 속성이나 문단 모양 속성을 한번 지정할 때는 블럭을 잡고 하죠. 그래서 블럭 지정 후 블럭 지정하고 한 번은 글자 속성을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 블럭 풀어볼게요. 블럭 풀면 네, 요런 속성이 이뻐서 우리나라 또는 여기도 대한 사람 또는 뭐 화려강산 이런 데다가 군데군데 이 글자를 적용을 해서 좀 포인트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한 사람이라는 글자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 화려강산 또 예를 들어서 무궁화 뭐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 복사 기능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블록을 이제 해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복사하는 게 블록을 잡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 복사 기능은 특이하게 블록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블록 해제 후 커서만 위치를 시켜야 돼요. 자, 자, 박힌 글자 모양이 여기에다가 대자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한이나 사람 사이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맨 뒤에는 좀 불안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 커서만. 그래서 적용된 글자 모양이 몇 가지였냐면요. 양재 매화치 S 18 진하게 기울임 파랑색 이렇게 5가지 속성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속성을 우리나라에도 하려면 또 5번 해야 돼요. 그죠? 또 화려강산에 또 하려면 화려강산에도 똑같이 또 5번 지정을 해야 돼. 5가지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모양 복사 기능을 이용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커서만 놔주세요. 네, 커서만 놔주시고요. 네. 리본 메뉴에 보시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네, 위에 그냥 복사가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이거를, 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네. 자, 모양 복사는 제가 단축키를 이렇게 메모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사는 컨트롤 C잖아요. 컨트롤 C인데, 모양 복사는요, Alt C예요. 자, 메모해 드릴게요. Alt하고 C. 자, 같은 겁니다. 모양 복사를 클릭하거나 Alt C 누르면, 이렇게 어떤 거를 복사할래? 라고 나와요. 글자 모양만 할래? 문단 모양만 할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할래? 문단 스타일만 할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둘 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일단 지금 아까 여기 설정된 게 글자 모양만 했거든요. 글자 모양을 그대로 두시고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선택 후 복사. 선택 후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아무 변화는 없고요. 컴퓨터는 이 대한 사람의 지정된 속성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용할 곳을 있죠. 적용할 곳을 블럭을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그러면 보통의 컴퓨터는 복사를 했다면 뭐를 하냐면 붙이기를 하거든요. 그죠?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그렇지 않아요. 붙여넣기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요. 모양 복사를 클릭을 이거 좀 복사할게요. 네. 모양 복사를 똑같이 클릭을 하면 돼요. 뭐 Alt V 아니에요. Alt V도 아니고요. Alt C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양 복사 눌러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네. 우리나라. 됐죠? 또 예를 들어서 무궁화도 블럭 잡고요. 자, 단축키로 할게요. Alt C 눌러봐요. 똑같이 적용되죠? 또 여기 화려강산에도 Alt C. 네. 또 소나무도 블럭 지정해서 Alt C. 네.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 모양 복사 기능은 내용이 아니라 모양을 적용을 한다. 같은 모양을 빨리빨리 다른 곳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안 됐으면은 다른 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다른 모양으로. 요게 조금, 쉬운 기능은 아닌데,
오, 좋아요. 네, 귀염둥이님, 벨라님, 송이호님, 산책이 주아님, 이순정님, 깜짝이야님. 음. 자, 이도희님이랑 억불님, 이정호님 잘 되고 있나요? 어. 그래서 이 기능의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한번 블록 지정해서 속성을 지정하고요. 지정하고 블록을 풀고 커서만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대한 사람을 블록을 잡았다. 그러면 모양 복사 기능이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까 모양 복사를 누르면 글자 모양 할래, 문단 모양 할래, 둘 다 할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블럭 지정하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블럭을 풀고 적용한 글자에 커서만 놓고 거기에다가 모양 복사를 누르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요게 나와요, 여러분. 요게 나와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취소 알아두시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양 복사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동해물에다가 다른 글자, 글꼴, 크기, 뭐 색깔, 속성 이런 거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색깔은 요번에는 빨강색으로. 예를 들어서 글꼴 아무거나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글꼴이 있다면 아무거나 저는 요번에는 궁서로 해볼게요. 그러면 HY 저는 궁서 이걸로 할 거고요. 글자 크기는 2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밑줄 해주고 굵게 해주고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어플링까지요. 자, 그래서 글자 모양만 요렇게 속성 지정해봤어요. 자, 다른 글자 모양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됐나요? 그랬다면은 블럭을 이제 해제해 주셔야 돼요. 해제하고 커서만 놓으셔야 돼요. 블럭을 해제하고 커서만 놓으셔야 돼요. 단축키 써보세요. 자, Alt C, Alt C. 네. 자, 그래서 글자 모양 그대로 복사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궁화. 자, 이제 적용할 곳을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적용할 곳을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도 Alt C. 똑같이 모양 복사. 네. Alt C. 네. 또, 남산에도 Alt C. 네. 기상, 일세, Alt C. 자, 이렇게 포인트된 글자를 여기저기 빨리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한 번 성공하신 분은, 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자, 이 메모 보시면서 천천히 나중에 또, 몇 번 써보시다 보면 손에 익어요.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 언제는 블록을 하는데, 이건 블록을 안 하고, 블록 해제하고요. 커서만 놓고, Alt C 하면 Alt V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Alt C, 모양 복사 똑같아요. 자, 자. 네. 야,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최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양 복사 마치고요. 자, 이제 표를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표는요,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표를 잘 다뤄야지 간결한 문서가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화로 다 하면 읽는 사람이 피로감이 있어요. 그런데 표로 딱 정리해가지고 요약을 딱 하면, 잘 작성된 문서가 되고, 가동력도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표를 잘 다루는 게 문서 작성을 잘하는 거죠. 글자 모양 이런 거 시간 주면 얼마든지 이쁘게 편집할 수 있죠. 그러나 표를 다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숙련된 기능을 알고 있어야지 표를 다루는 거고,
그리고 그 표를 활용해서 차트도 만들고 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생활 문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연습이니까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새 문서 눌러놓을게요. 새 문서. 자, 새 문서 눌러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딱 10시네요. 자, 우리 온라인 수업은 30분 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시고요. 저도 조금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두 출석, 어서 오세요. 네, 산책이 조언님 1등, 송희호님, 이순정님, 또 모두 어서 오시와요. 옥불님, 네, 깜짝이야님, 이동희님, 올해 신입생들,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많이 계시다. 네, 기존의 학생들하고 오늘은 기존 학생들이 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청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정호님까지, 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서정숙님과 김대감님이 못 오시나 봐요.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일단은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한글 교재인데, 이 교재에, 예제가, 회원 가입 안 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 섹션별로 예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귀염둥이님. 네, 요 교재의 예제를, 소스를, 먼저 다운로드 하고 나서, 표 만들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소스를 열어서 실습하시는 게 더 우리가 활용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일일이 작성하면서 수업을 하면은 좀 많은 기능이 수업이 좀 불가능하니까 이 소스를 가져다가 필요할 때 쏙쏙 열어서 하는 걸로 해봐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출판사는 자, 잠시 최소화로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네. 자, 아까 것도 닫아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파일, 즉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운로드한 파일은 어떤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압축된 거를 어떻게 해야 쓸 수가 있어요? 네, 압축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천천히 메모해드리면서 해볼 거고요. 자, 엣지를 이용할게요. 엣지를 이용을 하는데 엣지에서 네이버로 와 있을게요. 엣지를 실행을 하시고 네, 네이버로 와 계십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한 번만 다운로드해서 압축 해제해 놓으면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아까 그 교재 이제 뭐 필요하면 여러분이 그 출판사에다가 교재를 뭐 구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출판사 이름이 뭐냐면 아티오라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아티오라고 입력 후 엔터나 검색을 할 거예요. 아티오.
자, 요렇게. 아티오. 보통의 출판사들은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해야지, 자료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출판사가 뭐 한 두어 군데, 여기 아티오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요, 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atio.co.kr 여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가보면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엑셀, 파워포인트, 다른 것들, 가능한 것들, 다운로드 된 것들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티오 클릭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아티오 클릭을 하고요. 네, IT 기술, 네, 이렇게 나오죠? IT 기술 도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IT 기술 도서 바로가기. 네, 여기를 눌러놔 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자,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 자료실을 클릭을 해 주세요. 네, 자료실. 네. 그러면 아래쪽에 자료실이라고 바뀔 거고요. 그 맨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은요, 뭐, 100, 뭐, 2가지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글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이제 자료실 내에서, 음, 뭐, 스타트업 시리즈를 눌러도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려와 보셔가지고요. 아래쪽 보시면 자료실에서 검색하는 검색창이 있어요. 맨 아래 검색창에 거기다가 한글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 찾으셨죠? 맨 밑에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곳 여기다가 한글이라고 쓰시고 네, 그리고 엔터. 됐나요? 그리고 이제 검색된 자료들 중에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게 2020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첫걸음 한글 12번에 있는데요. 자, 12번. 자, 자,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찾으신 분 손. 12번에 스타트 첫걸음 시리즈. 그래서 한글 2020 단계별 정복하기. 네. 벨라님부터. 오, 좋아요. 네. 네, 이동희님까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그 제목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먼저, 네, 스타트하고 첫 걸음 한글 2020으로 시작하는 거. 네, 요거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네. 오케이. 자, 스타트 첫 걸음 한글 2020 클릭을 해 놓으시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다운받아서 압축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첫걸음 한글 2020 소스 파일 .zip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zip이라는 거는 압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걸음 한글 2020 소스 파일 .zip 네, 요거를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요. 네. 요거를 클릭만 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에 압축받아서 썼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거기 맨 위에 하나만 있을 거예요. 기다릴게요. 자, 일단 다운로드 속도는 뭐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분 집에 인터넷이나 그런 거 속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느리네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신 분은 채팅창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완료되신 분은 채팅창에 손 한번 들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한 3분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됐네요. 저는 주변에 지금 수업 때문에 켜진 기기들이 많아서 와이파이가 좀 분산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 귀염둥이님 산책이 좋아요님 다운로드 완료. 네. 이동희님도 완료. 그러면 여기 완료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운로드 기록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는 분들은, 창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창이라는 게 다운로드한 요 화면 얘기하는 건데 없어져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다운로드가 끝나야지 압축을 풀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운로드 해 놓으시는 거로, 자, 송현님도 끝났고, 자, 저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끝나신 분은 요렇게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유튜브에 확인해 주세요 하고 다른 데 클릭을 해버리면 요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시면, 거기서 바로 폴더 열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닫아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X로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운로드 다 끝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운로드 끝나신 분은 창을 닫아 놓을게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운로드는 끝났어요. 자, 이순덕 님도 끝났고요. 자, 아직 깜짝이야 님도 끝났고요. 자, 억불님이랑 이정호 님이요. 이정호 님도 끝났고. 네. 자, 다운로드 억불님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된 압축된 파일은 이렇게 끝에가 ZIP라는 zip이라는 확장자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 해제 후에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압축을 풀러갈게요. 자, 당연히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한 파일들은 다 어떤 폴더에가 모여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에가 모여 있죠. 자, 그래서 내 PC를 열어서 내 PC를 실행을 하시고, 네, 다운로드 폴더로 가 계십니다. 자, 내 PC를 똑똑 여시고요. 네, 그리고 네, 자,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이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큰 아이콘, 네, 여기 윈도우 11인 경우요. 보기에서 큰 아이콘 눌러 놓을게요. 보기에서 큰 아이콘.
자, 모양을 좀 비교해봐요. 압축 파일의 모양이. 자, 1번. 일단은 저처럼 노란 지퍼 모양이다. 노란 폴더의 지퍼 모양이다. 2번. 파란색 알 모양이다. 3번. 번개 모양이다. 네. 또는 4번 책 모양이다. 자,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자, 이렇게 1번이신 분은 저처럼 노란 지퍼 모양이다. 번개 모양이다. 책 모양이다.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뺄까요? 번개 모양도 없으니까 뺄까요? 네. 자,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노란 지퍼 모양인 경우는요. 여러분 컴퓨터에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기본 모양이에요.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R집, 반디집, RAR, 윈집 이런 압축 프로그램. 그런데 이번 파란색 R 모양이신 분은요. R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컴퓨터고. 오늘 상관은 없어요. 압축 해제하는 건 거의 똑같거든요. 자, 내 PC 다운로드. 그럼 압축할 파일에서 압축된 해제할 압축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압축 풀기가 있고요. 그리고 파랑색 R 모양이신 분은 여기에 압축 풀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자, 압축 풀기. 윈도우즈 기본에서도 압축과 압축 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R집을 안 쓰는 컴퓨터도 많아요. 저처럼. 자, 그래서 압축 풀기 누를게요. 압축 풀기 누르면 압축을 풀 폴더를 설정하라고 나오고요. 파란색 알 모양이신 분은 여기에 압축 풀기 하면 바로 풀렸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압축 풀기라고 나온 메뉴는 네, 여기 C의 다운로드 폴더에 윈도우 첫걸음 이 폴더에 여기다가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대로 밑에 압축 풀기 바로 한 번 더 누르시면 돼. 네, 더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압축을 풀고 있고요. 원래 압축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풀리는데 요거는 소스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소스가 열린 소스 보시면 섹션 2부터 섹션 몇 가지 있냐면요. 20가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01은 없고요. 02부터 03, 04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자, 여러분은 저는 이제 이름별로 정렬을 좀 했어요. 19, 20 섹션까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창을 요거는 그냥 열어준 거예요. 압축 해제한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고요. 요거 창 닫으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네,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지퍼 모양이나 알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거 2개 있으면 용량을 2배로 차지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클릭해서 지워버리세요. 즉, 압축이 풀어진 폴더 모양으로 된 거는 그대로 두시고, 네, 그리고 풀기 전 파일, 압축된 파일은 클릭해서 지워버리시란 얘기죠. 용량 전략을 위해서. 예, 딜리트로 지웠어요. 아니면 여러분 클릭하고 휴지통 여기 누르셔도 되죠. 지워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은 PC 관리 능력자들이셔. 자, 여기까지 잘 됐을까요? 자, 혹시 놓치신 분들은, 자, 수업 끝나면 다시 보기가 올라오니까, 찬찬히 멈췄다가 했다가, 멈췄다가 했다가 하셔서, 해놓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수업에 계속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써먹자, 이거를. 자, 네 분 성공하셨어요. 귀염둥이님, 산책이 주원님, 송희연님, 위순덕님. 오늘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치신 분들은 여러분 자 해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세 분, 네 분. 자, 나머지 분들 아시겠죠? 다음 시간 전까지 해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쓸 수 있을지? 자, 아무튼 자 그러면 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분 성공하셨어요. 산책이 주원님, 송희연님, 이순덕님, 이동희님.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다운로드 폴더 창은 X로 닫고요. 자, 아까 내려놓으셨던 한글 창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깜짝이야님 해놓으셨어요?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표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메모한 거 그대로 나중에 드릴게요. 네. 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셨던 표의 기능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수업 해보시면 아시죠? 그동안, 안 쓰던 것들도, 간간히 나오죠? 자,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네, 표는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네. 줄과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과 칸으로 구성된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뭐, 요소, 이런 뜻이죠. 가장 작은, 요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필요한 표가 있다. 그러면 줄수와 칸수를 세어서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줄은 어떤, 기본 크기로 만들어지냐면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자, 10포인트 높이로 만들어지고요. 칸은요, 문단이 뭔데요, 여러분? 문단이라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터를 친 곳까지인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글자가 입력되는 곳을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왼쪽 여백 빼고, 네, 오른쪽 여백 뺀 나머지 여기가 일단 문단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만약에 4라는 칸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정 몇 등분을 해주냐면 문단의 4등분, 즉 정 5개면은 5등분, 6개면은 6등분. 네, 요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대로 잠시만 계실게요. 제가 아까 그 소스 중에 예제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말고. 자, 요런 표가 있다. 자, 또는, 자, 제가 몇 개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요런 표가 있다. 문서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쉬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 표만 보자, 여러분. 위에 내용 빼고요. 이 표만 보시면 이 표는 몇 줄, 몇 칸일까요? 몇 줄, 몇 칸? 쉬어보시고요. 채팅창에 여러분이 줄수와 칸수를 한번 써볼까요?
네, 줄수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는 거죠. 그렇죠. 칸은,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줄칸수를 세어보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한번 열은 거고요. 그러면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요 표는 몇 줄 몇 칸일까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몇 줄 몇 칸일까요? 자, 쉬어봅시다. 요거는 줄수를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나? 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 줄이 두 줄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몇 줄 몇 칸으로 세워야 되나? 여러분이, 보시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셀인 거죠. 하나의 셀에, 네, 줄이, 입력이 두 줄이 되어 있어요. 두 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두 줄로 세면 안 돼요. 두 줄로 세면 안 돼요. 어떻게요? 한 줄로 세야 돼요. 네.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고요. 칸은 이렇게 세로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10줄에 4칸짜리 표가 됩니다. 오, 네, 줄칸 확실하게 세시는 분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표를 일단 만들어서 이제 표 블록 지정하는 방법, 블록 지정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표 크기 조절, 표 크기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표를 뭐 합치고 나누고 추가하고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고 예제에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세문서가 열려진 상태시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세문서가 열려진 상태가 아니네. 자, 저는 여기 세문서 누를게요. 혹시 깨끗한 상태의 문서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여기서 세문서 눌러놔주세요. 자,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표는 편집에도 자, 편집에도 있지만 입력에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입력에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 그림으로 된 표가 있고요. 글자로 된 표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림으로 된 표는 줄수와 칸수를 바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그림으로 된 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줄수 5개, 줄수는 4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칸수는 5개로 해볼게요. 자, 줄수는 4개, 칸수는 5개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만들기 눌러놔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납작합니다. 아까 줄은 10포인트 글자 크기 10포인트만큼의 높이로 만들어진다 그랬고요. 칸은 문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한 숫자의 정등분을 한다 그랬죠?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커서가 첫 번째 셀의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여기다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커서를 밑에다가 놓고 다시 표라는 글자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표라는 글자는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맞춰서 필요한 줄수 칸수만큼의 마우스를 맞춰서 마지막 셀에 클릭을 해야 돼. 5줄 5칸에 맞춰보세요. 5줄 5칸. 네. 여기 보시면 글자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하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셀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5줄 5칸짜리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림으로 된 표를 추천합니다. 원하시면 줄수와 칸수를 입력하시고 만들기 누르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표는요. 지울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워요? 여기서 표 안에 셀이 있을 때 백스페이스로 지운다고 딜리트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의 객체거든요, 여러분. 객체, 오브젝트거든요. 뭐 굳이 영어까지는 객체인데 객체는 지우실 때 객체 자체를 클릭해서 조절점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바깥쪽에 외곽선 테두리 쪽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절점이 나타나고요. 이때 나타난 상태에서 딜리트로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보세요. 네, 요것도 클릭해서 네,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아시겠죠? 객체 삭제는 객체 자체를 클릭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셔야 돼. 자, 가장 기본 표 만들고 지우는 거 일단 기본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초부터 활용이니까 기초도 해봐야죠. 자, 그런데 지금 43분이 됐네요.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3분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10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갑자기 컴퓨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송출 프로그램이 안 떠가지고, 자, 화면 전환을 못했어요. 지금 또 그러는데, 자, 일단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디 보자. 자,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깜짝이야. 자, 어, 잠시만요. 자, 모니터 좀 할게요. 자, 지금, 화면도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네, 목소리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오케이. 네네. 네. 자, 김대감님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표 기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 블럭 지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실 건데, 기존에, 일단 블럭을 잡으셨던 방법에서 좀 추가되는 내용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표를 만들어 가야겠죠. 표를 만들어서 써야겠죠. 자, 가볼게요. 자, 편집이라는 메뉴에 돌아와 있고요. 자, 여기 표 그림의 표 모양을 눌러서 5줄 5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5줄 5칸. 줄수 5, 칸수도 5.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전전 시간 마찬가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파랑색 표시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문단부호라고 하죠. 표는요, 문단부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한숨 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뭘 하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셀 하나하나에 문단부호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표를 할 때는 문단부호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지저분하고 산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를 작성할 때는 문단부호를 없애고 쓰거든요. 어, 여러분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자, 보기로 와서, 네, 문단보를 체크를 풀게요. 문단보를 체크를 풀고요. 어, 음, 됐나요? 음, 네, 여러분도 여러분 취향이니까 그렇게 쓰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표로 다시 돌아가서, 자, 블럭 지정의 기본은요, 여러분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 함은, 네, 여러분이 필요한 셀부터 필요한 곳까지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씌운다는 얘기죠. 자, 해보세요. 그런데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는요, 셀의 중앙에서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셀의 맨 앞에서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셀의 중앙에서부터.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를 봅시다. 블록 취소는요, 네, ESC. 블록 취소는 ESC. 해보세요. ESC. 자, 그런데 이럴 경우가 발생해요. 물론,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칸이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한 줄이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한 셀이죠. 자, 아무데나 연습해 보시고요. 그런데 한 줄만 블럭 지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쭉 마우스로 드래그 하다가 마지막 셀에서 잘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 쭉 조금만 더 가버리면 표 전체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ESC. 그리고 한 칸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서 잘 멈춰야지 만약에 조금만 더 내려와 버리면 나머지 칸도 다 돼버려요. 맨 앞에서부터 하면 또 표가 다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또는요, ESC 블럭 취소하시고요. 또는요, 예를 들어서, 한 셀만 블럭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하나만은 잘 안 돼, 마우스로. 그래서, 오로지 마우스로만 한 셀을 블럭을 잡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한 셀을 지나쳤다가 우리 까꿀로 빠꾸를 해야 돼요. 빠꾸라는 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래야지 하나의 셀만 블럭이 돼요. 해보세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ESC. 자, 블럭 취소하시고요. 표 블럭을 지정할 때 마우스로 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자, 먼저 자, 여러분 죄송해요. 숨 좀 몰아쉬고요. 자, 한 셀을 지정을 할 때,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렇게 메모할게요. 우리가 자, 제가 좀 다른 거를 열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F1부터 F12까지를 우리는 기능키라고 해요. 기능키. F가 뭐의 약자냐면 펑션의 약자예요. FUCT야, 펑션. 펑션을 해서 펑션이 우리말로 기능. F1은 도움말, F2는 이름 바꾸기, F3은 블럭 지정, F4는 구역 지정, F5가 셀 블럭을 잡는 키예요. F6은 스타일, F9는 한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들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F5는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F5를 한 번 누르시면은 자, 해당 셀에서 자, 첫 번째 셀에서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F5 한 번만 눌러볼게요. 네, F5 한 번을 누르면 이렇게 한 셀이 블럭이 되고요. 자, 블럭된 셀 안에 동그란 점을 보세요. 동그란 점이 회색이죠. 회색점이죠. 회색점이라는 뜻은 이 블럭이 여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지나가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마우스로 안 움직이는데 여기 보세요. 블럭이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마우스는 여기 있고 블럭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블럭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다른 블럭으로 다른 셀로 블럭을 옮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로 옮기면 화살표 키, 탐색 키라고 되는데 화살표 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자, 옮겨 다닐 거예요. 옮겨 다니죠? F 한 번.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셀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자, 한 셀을 이제 고정을 한다. 즉 이제 연속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때는 F5를요. 2번 눌러주세요. 2번. 자, 지금 우리가 한 번 눌러져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그럼 F5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안에가 아까 회색이던 동그란 점이 뭐로 바뀌었어요? 빨갛게 바뀌었죠. 빨갛게 바뀌었죠. 자, 이 말은 여기를 고정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우스 말고 키보드의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블럭이 여기서부터 고정된 상태로 블럭이 될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됐나요? 일단은 지금 마우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마우스로 하는 경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든 키보드로 설정하시면 훨씬 빠르게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ESC. 그럼 보세요. 블럭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표의 모든 셀을 블럭을 잡고 싶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셀에서 마우스로 대각으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ESC 블럭 취소하시고요. 표 전체를 빨리 블럭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출발은 다 F5예요, 여러분. F5를 3번 빠바박 눌러보세요. 당연히 커서는 표 안에 있어야 돼요. F5 빠바박 3번. 어때요? 다시 ESC. 대신에 F5 3번은요. 커서가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표 안에만. 그래서 지금 전체가 블럭이 됐다 취소하니까 다시 여기가 됐거든요. F5 3번 빠바박 해보세요. 드래그 할 필요가 없어요. F5 3번. 출발은 F5. 자, 그리고 ESC. 일단 요거 여러분. 자, F5 1번, 그리고 F5 3번은 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팁. 자, 한 전체. 자, 예를 들어서 칸이 이렇게죠, 여러분. 칸이 이렇게인데, 이렇게 칸이 이렇게 뭐 20줄로 많다. 아니면 30줄이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셔야 되는데, 드래그를 하다가 또 조금 더 오버돼서 가버리면 블럭이 이렇게 표 전체가 다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것도 응용. 자, ESC. 자, 첫 번째 셀에 커서를 놓고요. 따라서 눌러봐요. F5 하고요. F7 눌러봐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요. F5 한번 눌러놓고요. F7을 눌러봐요. 그래서 F5, F7. 그러면 줄이 10개든 30개든 세로로 한 칸이 블럭이 다 돼요, 여러분. 세로로 저 밑에까지. 무조건. 네. 그리고요. 반대로 ESC. 커서 다시 여기다 놓고요. 한 줄만 하고 싶은데 블럭을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야지. 조금 더 가버리면 다 돼버리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응용을 하냐? 자, 블럭을 풀고 커서를 여기다가 놓으시고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렇게. 한 줄이죠, 줄, 가로로. 한 줄 전체. 자, 요것도 다 출발은 F5예요, 여러분. F5인데, F7 다음이 뭐예요? F8이죠? F8을 한 번씩. F5 한 번, F8 한 번. 자, 눌러보세요. 자, F5 한 번, F8 한 번. 다 출발은 F5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F5를 활용을 해서 표의 블럭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보다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요, 여러분. 됐나요? 자, 여기까지 실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선생님, 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활용까지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식. 자, 연속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속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비연속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비연속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연속 선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ESC 첫 번째 칸 클릭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 다시요. ESC 커서만 놓고요. 첫 번째 셀부터. 커서 위치 첫 번째 놓고요. 마지막에 Shif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커서 여기다 놓고요. 끝도 마찬가지예요. 끝도 마찬가지. 자, 아니면 나는 6개만 블럭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셀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여기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다시 커서만 놓고요. 마지막 셀에서 Shift 누르고 클릭. 그러면 전체가 다 되죠. 출칸 마찬가지 응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만 블럭을 다시요. 여기랑 여기랑 블럭을 요렇게만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 셀 여기만 글자 모양을 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거나 네, 요럴 때 여러분 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요럴 때는요. 아시는 분 계시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첫 셀은 그냥 드래그 해요, 여러분. 첫 칸만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 칸부터는요. 네. 컨트롤 누르고 여기만. 멈춰야 돼요. 이제 마우스니까. 내려오면 뒤에 다 돼버려요, 여러분. 멈추고. 또 컨트롤 누르고 여기만. 네, 요렇게 해봐요, 여러분. 됐나요? 또는요, ESC 이제 한 셀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계산식으로 내려와 볼게요. 첫 번째부터 컨트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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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역 잡는 거를 모르신다면 각 셀에 5군데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만드는데 요즘도 뭐 국어 산수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시간표의 요일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른 곳에 국어가 위치를 한다. 근데 국어를 내가 좋아하니까 국어만 빨강색의 큰 글자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이제 교시가 다 조금 분산돼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 그럼 여기가 다 국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만 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블록을 이렇게 잡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5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5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만 글자 모양이나 다른 속성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연속 선택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 셀 블럭하는 방법과 표 전체 블럭하는 방법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연속 선택이라. 자, 이렇게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나머지는 이점하고도 마우스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요 정도는 기억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표의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제 블록 여기 ESC 취소해봐요. 자, 여러분이랑 저랑 자 이거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아이고야. 네. 자, 첫 번째 2교시, 4교시, 1교시, 3교시, 2교시 이렇게 블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되셨나요? 되시죠? 또 이거 한번 해보시자. 블럭을 한 줄씩 건너서 필요하다. 한 셀씩 건너서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순조롭게 죄송합니다. 순조롭게 잘 따라하신 분은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마무리 쉬는 시간 드려볼까요? 오, 벨라님 오셨어요? 네, 좋아요. 이순동님, 벨라님, 이동희님, 송유님, 김대감님, 산책이 좋아님. 네, 이정호님이랑 먹불님도 잘 되고 계시죠? 시청 중이신 분들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 크기 조절의 다양한 방법, 또, 귀염둥이님도요, 쉬었다 와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지만 기초 같지 않은 활용도 용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대로 두세요. 이거 계속 쓸게요. 그대로 두시고 쉬었다 오시면, 자, 마지막 수업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도 쉬는 시간 끝나고 또 컴퓨터가 엉키면 어떡하지? 자, 일단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제, 표의 크기 조절하는 방법, 산책이 좋아님. 네. 자, 어서오세요. 자, 네. 자, 표 크기 조절하는 방법. 기본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경계선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경계선에서. 그런데 경계선에서 하되, 칸은 자유롭게 되지만은요, 줄은 조금 달라요. 줄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마우스로, 네, 칸의 경우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대시면 마우스가 양방향 모양이 되죠? 요때 이렇게 드래그. 자, 여기도 아무렇게나 여러분. 연습이니까. 자, 마지막에도 네, 요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요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줄 같은 경우는요, 줄 봐봐요. 자, 즉, 줄이니까 이 선과 선의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내려봐요. 안 되죠. 줄은 안 되죠. 칸은 되고 왜 줄은 안 되냐? 칸은요, 이렇게 오등분을 했기 때문에 좌우로 늘렸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줄은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없어요. 기본이 이 글자 크기 10포인트만큼의 높이기 때문에 이거를 좁히면 글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즉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이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 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줄은요. 즉 맨 밑에 거부터 여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맨 밑에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여기에서. 네. 됐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해. 높이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다 보니까 높이가 다 가지각색으로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높이를 같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표 크기를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조절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키보드로 이용을 할 때, 근데 키보드로 이용을 하실 때는요, 이제 블록을 지정을 해야 돼요. 아까, 아까 그냥 마우스는 블록 지정할 필요가 없이 마우스 포인터만 대고 드래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요거 실행 취소 누르셔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놔 볼게요. 자, 저는 한 7번 정도 누르니까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왔네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좁히고 늘릴 때, 자, 우리 표 블록 하는 거 했었잖아요. F5 3번 눌러볼게요. 전체적으로 F5 3번.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화살표 키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뭐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네,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블럭을 다 잡았으면은,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줄어들고요. 자, 5번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네. 반대로 오른쪽으로 5번. 함께 늘어나고 함께 줄어들죠. 그래서 컨트롤 방향키는요. 요거는 셀 전체의 길이가 함께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번.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전체적인 표의 길이나 높이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블럭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화살표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네, 되셨으면 다시 조금 위로 좀 줄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까 마우스로 이용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컨트롤과 방향키는 전체의 길이에 영향을 주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만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럴 때는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그런데 방법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자, 요 컷만 블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F5 하나만. 네. 블록을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전체의 컨트롤은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요 셀만 어, 어, 요 셀만 즉 여기서 자 Alt를 누르시고요. 왼쪽 화살표로 5번,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해당 셀의 줄칸만 자 조정해 보세요. 전체적인 크기에는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블록이 된 해당 줄 칸만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Alt 키를 이용을 하셔도 된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했던 이 Alt 방법은요. 블럭이 얘만 되어 있어도 이 전체적인 세로 줄이 같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 문서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요렇게 요 셀만 네, 요 셀만 크기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단 얘기예요. 요때는 요거는 알고 계셔야지 모르면은 이거는 못 쓰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금방 저는 어떻게 했냐면 블록을 잡고요. F5. 자, 다시 말씀드려요. 키보드로 이용을 할 때는 블록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hift를 누르고 방향 키를 조절을 하시면 해당 셀만 이렇게 할게요. 셀만 조절이 된다. 여러분 해봐요. 자, 요 셀만 잡은 상태에서 네, 쉬프트를 누르고 왼쪽으로 뭐 한 10번? 어, 네.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어. 그러면요. 꼭 선생님 키보드로만 할 때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ESC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조정할 때 그냥 드래그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요. 자, 보세요. 자, 저는 금방 블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줄여봤죠. 여기만 이렇게 줄여봤죠. 블록이 안 돼 있었죠. 이거는 같은 원리로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해주면 돼요. 해봐요, 여러분.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쉬프트와 화살표 그리고 쉬프트와 마우스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자, 확인 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표 크기 조절이 잘 활용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블럭 지정하는 방법과 네, 표의 크기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결합을 해서 사용도 가능해요. 특히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이런 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해당 셀만 조절을 할 때. 됐나요? 네. 그리고 한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오, 소정손님 오셨어요. 네. 에이구, 그래도 늦게라도 다 참석하시고, 김대감님도 오셨고요. 출석 체크, 출석. 네. 자, 연락 주신 분 외에 모든 분들 다 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셀 합치기와 셀 나누기, 줄칸 추가하기 및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줄칸 삭제하기. 네,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기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표와 관련된 메뉴 탭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커서가 표 안에 있어요. 커서가 표 안에 아무데나. 그리고 네, 가장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두 개의 그림으로 된 메뉴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라색으로 된 거. 자, 딱 봐도 표처럼 생겼고요. 하나는 붓이 붙어 있고 연필 같은 게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고. 네. 자, 딱 봐도 표와 관련된 메뉴라는 거죠. 여러분 왼쪽에 마우스 올려봐요. 메뉴 이제 그 네모나키에 나오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움말 풍선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메뉴의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뭐라고 나오죠? 표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레이아웃이니까 레이아웃. 우리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이제 많이 보시죠?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러면 이 표와 관련된 메뉴는요. 커서가 표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죠. 만약에 표 밖에 커서를 표 밖에다가 클릭을 해버리면 이 메뉴는 사라져요. 아, 커서가 밖에 있다고 컴퓨터는 판단을 하면 사용자가 이제 표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표 메뉴를 감춰버려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메뉴는 표에 다시 클릭을 하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은 말 그대로 뭐 색이나 뭐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메뉴가 들어있고요. 레이아웃은 배치, 구조, 뭐 추가하고 나누고 삭제하고 이런 메뉴들이 표 레이아웃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게 디자인이고 두 번째가 레이아웃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기능들 자, 이것들은
다 여기 메뉴를 뒤져보면 다 나와요.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도 웬만한 메뉴는 다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합치기는요, 당연히 하나 이상, 즉 2개 이상의 셀을 합치는 거죠. 합친다고 하죠. 하나를 합친다고는 안 해요. 그럼 2개 이상을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당연히 블록을 지정을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에 여기 3개 블록 지정해 볼게요. 네, 블록 지정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레이아웃으로 가보세요. 표 레이아웃. 자, 여기 두 번째 표 레이아웃 메뉴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네, 찾았죠? 셀 합치기. 그런데 자, 저는 단축키를 하나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이 합치다, 병합하다 해서 머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머지, 병합하다, 합치다. 그래서 단축키는 뭐를 기억하시면요? M. 블럭 잡고 M.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여기 3개 아무데나 여러분. 블럭 잡으시고요. 네, 알파벳 M 여기 있죠? M. 바로 누르시면 돼요. 한영키 상관없어요. 네. 자, 블럭 잡고, 네, M. 합치기 바로 되죠? 또 해봐요. 블럭 잡고, M. 아무데나 블럭 잡고, M. 금방 되죠? 자, 메뉴로 찾아갈 필요 없죠? 또는 마우스 우클릭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합치기를, 금세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꼭 맞춰드릴 시간이 됐네. 50분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합치기까지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줄칸 추가 삭제, 그리고, 셀 테두리 속성, 셀의 테두리 및, 배경 속성, 요것들 찬찬히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표 예제도 만들고, 차트도 만들고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신 것 중에는 저장하실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제만 잘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 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창 닫고요. 자, 저는 한 번에 닫을게요. 파일에서 네, 맨 밑에 끝. 모두 저장 안 함으로 닫아주시면 전부 다 닫히고요. 자, 시스템을 끄고, 자,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자, 잠시만요. 또 송출 화면이 또 이상하다.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끝났네. 안 와지네. 카메라를 켜려면 송출 화면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됐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오후 1시에 미리 캔버스에서 뵙도록 하죠. 네. 네, 이동희님, 그리고 이정원님, 귀염둥이님, 네, 산책이 좋아님, 네, 네, 맞점하시고, 2교시에, 네, 서정숙님, 송희원님, 벨라님, 김대감님, 깜짝이야님, 억불님, 그리고 이순동님, 네, 이순동님, 네. 자, 그러면 시청 중이셨던 분들도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미리 캔버스반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